이번에는 대여금 청구 소장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답변서를 작성할 때 알아야 할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 답변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하는지, 상대방에게 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나 연인처럼 나와 가까운 지인에게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돈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가 틀어지자 인해 말을 바꾸며 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남녀 사이에 무상으로 돈을 주고받은 경우 관계가 악화되면 이러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받은 돈은 상대방이 돈을 교부할 당시 의사에 따라 증여인지 대여인지 나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분명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돈을 받았지만 돈을 갚으라고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무상으로 돈을 받았으나 관계가 틀어지고 난 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에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여성 최모양은 21학년도에 서울관악구소재대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최모양은 집안 사정으로 인해 생활비와 등록금을 모두 홀로 벌어야 했는데요. 2021년 5월 19일에 최모양은 친한 동기 강모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딱하게 여긴 강모 씨는 최모양에게 500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2021년 6월 2일에 강모 씨는 최모양에게 문자를 통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최모양은 다음 학기부터 성적 장학금을 받게 되어 5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며칠 뒤 강모 씨는 최모양에게 고백을 하였고 최모양은 강모 씨를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아 강모 씨의 고백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2달 뒤에 강모 씨는 갑자기 최모 씨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정을 알고 보니 강모 씨는 최모양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무상으로 주었던 돈을 다시 돌려받으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자신을 도와준다고 믿었던 강모 씨가 돌변한 모습에 실망하여 최모양은 응소하기로 결심하고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근거로 하여 강모 씨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우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피고 패소의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파악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항변하는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답변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인하는 사실이나 항변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증거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 청구의 전부 기각을 구하므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 기재합니다. 다음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은 내가 원고의 주장에서 어떤 부분을 반박할지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목차로 나누어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가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무엇을 청구하고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나누어 나의 답변 방향을 알리기 위한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고 주장의 요지는 2021년 6월 2일에 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니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받은 500만 원은 무상으로 증여받았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렸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원고에게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주장들은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항목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설명하고 원고의 청구가 어떠한 사유로 부당한지 기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재학 중인 동기 사이인 것을 기재하였습니다. 다음 사건의 발생 경위는 원고의 주장들이 어떠한 이유로 사실과 다르고 부당한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피고의 사정을 듣고 돈을 교부한 사실과 이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문자 메시지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며 증여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순서대로 기재하였는데요. 원고의 증여 의사표시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함께 첨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 판례를 덧붙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소비대차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돈을 송금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한다면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는 현재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 이외에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결론은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증여한 것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위에서 작성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내용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기재하여 답변서를 완성합니다. 입증 방법이란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며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함께 기재해 주었던 증거들을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모두 작성한 답변서는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여금 소장을 받은 경우에 대여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기 위한 답변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답변서는 피고가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뒤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답변해야 하며 만일 답변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증여받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상황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해보세요.